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조영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였죠. 지난 3일부터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요. 지난 15일에는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 말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먼저 정부 합동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지난 11일에 1차 조사가 나왔고요. 17일 현재 198명에 대해서 조사 및 내수에 들어갔다고 지금 특수본이 밝힌 상황입니다. 먼저 그 위원장님, 네.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결과를 발표했을 때 7명 플러스 된 거 가지고 총 20명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일긴 일었었습니다. 당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한 1차 국민적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셀프 맹탕 자체 조사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 결과가 나와서 네. 국민의 2차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 어떤 국민의 기대나 분노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자체 네. 조사 결과였죠. 네. 돌이켜보면 1기 신도시 때 부동산 투기 적발된 게 1만 3천 건 정도가 적발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987명이 구속됐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131명이었어요. 그런 1기의 경험을 하고도 2003년에 2기 신도시 때는 부동산 투기 적발이 그거보다 더 많은 1만 5천 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455명이 구속이 되고 그중에 공무원은 27명이었는데 네. 이 3기 신도시에도 이만큼은 설사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거다. 그런데 겨우 7명 이러니까 국민들이 약 올리냐 국민을 뭐 이런 분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네. 이것은 앞으로 조사의 또 수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또 그렇게 또 수사가 본격화되면 투기 적발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11일 합동조사단 결과 그리고 지금 특수본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가 사태 파악을 판단이나 또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이 문제를 미봉책으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적발이 나온 것이 그때 이제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상하게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축소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자꾸 외부로 주고 있거든요. 7명이라고 발표하려면 굳이 저 발표를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LH공사 직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행위, 잘못, 이것으로 몰아서 LH공사 해체를 하고 마치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에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과거보다 이 토지 투기의 수법이나 규모는 훨씬 대담해지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탈법 행위의 방향은 점점 더 교묘해지거든요. 워낙 다양한 방식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 이름 대조해서는 나오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저는 사실 좀 의아했거든요.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패 행위로 만들기 위해서 급급하다가 보니까 이런 조사를 발표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제대로 수사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텐데 처음부터 잘못 판단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수사 주체를 놓고 계속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에 야당이 쭉 했던 뭐 그런 매뉴얼처럼 하던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태도를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야당이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무슨 수사권 조정이 되었고 대통령이 어쩌고 뭐 6대 중대범죄가 뭐 어쩌고 백날 이야기 해봐도 국민들이 느끼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바로 그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처벌하고 뭐 이렇게 시원하게 처리를 하기를 바라시지만 어차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 수는 없지요. 어떻게 그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면서 이것을 할까가 중요하고, 그러나 1기, 2기 신도시 때도 결과적으로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한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검찰은 방향을 보고 또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 지휘를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도 충분하게 부동산 투기에 관한 수사의 역량이 쌓여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 그 수사의 효율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그 의구심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왜 검사들을 배제해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관 간의 합동 수사관이 편성이 되면요, 기관 간의 견제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소위 사건을 말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좀. LH공사가 이제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지난 2009년에 소위 말하는 토공과 주공이 합쳐져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효율적으로 같이 좀 사업을 하자라는 그런 맥락이었는데 12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대규모 사건은 2009년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토지공사가 2009년에 주택공사와 합병돼서 지금 LH가 되기 전까지는 늘 하던 질문이 뭐였냐면 토지공사가 땅 장사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혹을 늘 받았어요. 토지공사가 이 택지를 물색하고 거기에 이제 지구를 지정해서 택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토지공사가 소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택공사가 그 위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까지 이제 주택공사 임무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택공사는 사실 이득이 남는 게 없어요, 여기에 그 과정에서는. 택지를 물색하고 조성하고 택지를 파는 이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의 업무와 주택공사의 업무가 이제는 하나로 합병이 돼서 일직선상에 쭉 있게 돼가지고 이 정보를 어디선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된 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분리하자 뭐 이런 얘기서부터 뭐 세 개로 쪼개야 된다라는 백가쟁명식의 그런 논의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야말로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자. 그래서 학계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수사, 처벌, 뭐 이런 이익 환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입법을 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좀 질서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토지공사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자산이 많은 그런 회사였고, 주택공사는 사실 서민들에게 주로 아파트를 지어주는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택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복권도 옛날에 발매하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고 주택 채권 입찰제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주택공사를 운영했는데, 토지공사는 주택 택지,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네네. 이런 쪽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였는데 이게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지방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토지공사가 수백억의 부채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치 이명박 정권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서 그 부동산 투기를 하는 직원을 양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잘못한 것을 LH에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보면 책임전가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 관점에서 참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 제도 정비가 이렇게 안 돼 있을 수 있을까? 여러 포인트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 직원에 대해서
이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감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직 시에 얻은 정보가 있으면 퇴직해서 정말 장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부 규율이 너무 없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법이 아주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맞습니다. 다양화되고 이런 건데 보면 볼수록 놀라죠. 그런데 또 더 문제인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나는 왜 저런 걸 못하지? 라고 못하면 바보 돈이 아니야? 없으니까 못 그러니까 못하면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저절로 바보가 되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네.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고 요즘 벼락거지란 말 자체가 네.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맞습니다. 벼락거지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벼락 부자가 아니고 네. 그게 더 분노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분노는 뭐냐면 어떤 그 공정한 룰을 내가 적용받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이 공정하지 않은 룰을 이용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여당에게는 회초리도 맞고 저희 지지율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레임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네. 차라리 잘 됐다. 이번에 딱 터져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하신 그런 제도 개선까지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 그것만이 여당이 대통령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은폐한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그럴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이걸 안 하면 저희가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야당하고 진짜 이런 부분을 손잡고 제도 개선을 전체 해보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정말 어떤 목적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네. 재테크 더 나아가면 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문화 정서까지 만들어지도록 이번 기회에 딱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입니다. LH 신도시 투기 의혹 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요. 지난 16일 국민의힘에서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이 먼저 해라. 그리고 특검은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냥 검찰 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견을 보였다가 갑자기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통상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던 이제 뭐 특검까지 국정조사 이런 것까지를 사실 여당이 먼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또 특별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네. 여당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잘못 해결하면 정말 김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폭망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망하고 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국민의 고통과 분노 앞에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도 여기에 전격적으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이견 없으리라 보고 다만 이 경찰이 수사, 지금 이 수사 과정도 특검까지 출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 당연히 뭐 특검까지 국정조사까지 촘촘하게 배치가 되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근데 그게 선회한 이유가요. 이제 이 과거에 이제 특검은 어떤 거냐면 권력자가 이제 검찰을 자꾸 움직여서 은폐 축소한다. 그러니까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중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검찰은 절대 배제하고 수사를 절대 검찰은 못하게 어거지로 이제 만들어서 국수본에 넘기고 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더니 갑자기 특검을 들고 나왔거든요. 특별검사 임명은 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그거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정할 수 있는 특별검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별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사건은 지금 범죄 단서도 없는 것을 대대적으로 범죄 단서부터 찾아내서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통상 특별검사는 그게 아니라 벌어진 사건을 놓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좀 은폐한다 싶을 때 그걸 법적 견해를 달리하거나 네. 추가적인 증거 해석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특별검사인데 이거는 지금 수사 초동 단계에서 특별검사 맡으면요. 저는 한 90%는 은폐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왜 야당 지도부가 이 특별검사를
받았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특별검사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보다도 이렇게 단서가 없는 사건 있잖아요. 또는 단서를 찾아야 되는 사건은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특검으로 넘기자는 거는 하여튼 검사한테 뭐 잡힐 게 뭐 있는 것 같은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함께 겁이 나서 합의한 걸로 특검에. 아니, 근데 야당은 어차피 뭐 지금 이제 특수본이 가동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일 198명에 대해서 내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기초 작업을 어쨌든 특수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도입하는데 한 달 정도 최소한 걸릴 테니까요. 그 이후에 넘겨주면 그런 수순이 그렇게 특별히 무리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을 네. 보면 3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자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어서 국민적 분노 앞에 여든 야든 또 검찰이든 경찰이든 청와대든 누가 누구를 봐주고 할 문제는 없고요. 조사라면 저희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해보자는 것이니까. 아니 우선 저 양이원영 의원 또 몇 명 있잖아요. 예. 그분들부터 처벌하세요. 그분들은 왜 처벌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김재원 의원님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마음이 허해서 땅 보러 다녔다. 그 수사의 초동 단계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절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당은 만약 당 구성원 중에 뭐가 나오면 숨기지 나왔잖아요, 않고 이미. 다 반드시 나왔는데.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미 있습니다. 다 나왔는데. 지금 자체 조사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6명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저 동의서를 다 받아서 이미 제출했다는 거니까 뭐 저는 조사를 하겠죠. 조사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 제가 이제 거죠? 보니까 특검을 이제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하고 며칠 이제 주호영 대표께서 받는 며칠 걸린 거는 아마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직 의원들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전직까지. 네. 김재원 의원이나 나 같은 사람은 걸릴 게 없잖아. 아니 저는 땅 한 평이 없어서 좀 섭섭한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정치권은 뭐 물론이고요. 공무원 일반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변창흠 장관이 결국은 사의를 발표했고요.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로 수용하면서도 이사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기초 어떤 입법 작업까지는 마무리하고 나가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특히 청와대 여당 이쪽에서 초기부터 변창흠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 하고 수습하고 끝내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들어온 지 2달도 안 된 장관이 모든 그 잘못의 총책임자인 양 저는 뭐 그렇게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기 때문에 신도시 투기도 일어나고 지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잘못한 그런 정책 실패는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르신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변창흠 장관의 사퇴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 또 변창흠 장관만이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LH의 경영자로서의 책임은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으로서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또 정치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그 지지율 하락과 대통령의 또 부정평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정치적으로 이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정말 한번 철저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민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저희 유불리를 떠나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겠다. 저희 태도 역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송구하다 이번 네. 사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한 2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 이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당장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변론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대로 받아주십시오. 어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데 진정성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미 10차례의 메시지를 직접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 앞에 죄송하고 죄스럽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사과할 메시지 타임은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첫날부터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나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통령께서 일단 10차례 정도 여러 가지 업무 지시와 메시지를 내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또 진정성 있게 계속될 것이다. 또 정말 사과는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진정한 사과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대통령이 사과하면 다음 수순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이 정말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한 4, 5일 전이죠. 그 페이스북에다가 선거식이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죠.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제 사저 관련해서요. 사저 관련해서 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아무리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보내는 페이스북에 저런 식으로 저 취임식에서도 그랬잖아요.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야당 의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과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정말 사과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겠냐 말이지. 대통령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국민도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권리와 그런 존엄성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상대에 대한 권리와 존엄성도 인정을 해줄 때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보궐선거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이 LH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사저 문제까지를 그렇게 공세로 활용하는 야당 국회의원까지 그렇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부패 방지법이 있어서 이 의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걸로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그냥 바로 들어가죠. 이해충돌 방지법 지난 9년 동안 논의를 하다가 계속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법률 전문가께서 먼저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말씀하시겠습니까?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또 주장하던 여당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아무리 저 장이 서서 지금 이렇게 한번 튀어보려고 그러는 걸로 이해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뭐라고 할 테니까. 아니 뭐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구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법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 부작용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대통령 자녀, 국회의원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은 취직을 하면 안 돼요. 막 그런 정도로 근데 법안이 꽤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해충돌 방지법 자체가 네네. 그 정도를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수위 자체가. 그래서 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부패방지법이나 또는 과거 김영란법 네네. 뭐 그런 쪽을 강화를 해두었는데 소위 그 김영란법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넣지 못한 것도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시에. 몰라서 못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뭐 그런 것을
좀 배제하고 만들면 되겠죠. 근데 자꾸 사후 약방문으로 이미 외양간 잃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외양간도 다 없어졌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고치냐고. 외양간까지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외양간은 잘 고쳐보자. 그거라도.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책임은 아니죠. 지금 이제 부패 방지에서 소위 부정청탁 금지라고 하는 김영란법이 한 축이고, 그다음에 이해충돌이 이제 한 축이었는데, 국민들의 인식은 국회의원들 지네들이 해당이 되니까 이걸 안 했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이 많아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 감정을 생각하면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어떤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을, 네. 공직자의 대상을 좀 확대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동산 투기 방지 5법이라고 하는 이 법 안에 저희들이 보는 한에서는 들어갈 텐데 당정 협의를 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보지 못하는 시각을 좀 야당이 그런 어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좀 해주시면 더 좋은 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죠. 사이다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 아이고, 내 이야기했다고 혼나지 싶은데. 봤어요. 그냥 하셔요.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 적폐청산이라니 따님과 처남 이야기입니까? 우리 김재원 의원님께서 남의 다리를 긁으셨다 말씀드리고, 네. 저는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야,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확 정말 모든 걸 고쳐보자. 야, 잘 됐다. 이게 한 줄 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가님을 쓰십니다. 제가 한 줄 평입니다. 네. 알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시간에 이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해봤습니다. LH 관련 빅데이터는 3월 6일부터 12일까지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LH 한 주 동안의 총 정보량은 18만 건입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BTS의 총 정보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BTS는 조사 기간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상 2개 부문 후보에 지명되면서 관심이 집중돼 총 정보량 18만 2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총 정보량 7만 7천여 건을 기록한 키워드는 미세먼지였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올해 들어 최악의 대기질 상황을 겪으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량도 급증했지만 LH 총 정보량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지난 한 주간에 비해 상승한 연관어입니다. 1위는 정보량 2만 7천여 건을 나타낸 3기 신도시 지역 광명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지역인 광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광명 시흥 지역에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철회론도 등장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위, 3위는 검찰 수사, 수사권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는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LH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언급하면서 경찰을 중심으로 한 엄정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선판이 요동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그 다음 날 정도에 이뤄진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또 한 주 정도 지나서 이뤄진 조사도 그렇고 계속 정말 그 엄청나게 엑셀레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한 숫자라고 봅니다. 네.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높은 범위에 있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나온 것 아닙니까? 재미있죠. 뭐 네. 추윤 갈등 때 막 각이 세니까 막 여론이 올라가듯이 그런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지금 LH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전 국민적 공통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은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네. 아마 그때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전면적으로 밖에 나와서 많은 말을 안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벼락 공부를 이제 많이 하겠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떤 실수를 하게 돼 있고 국민적 가치와 이런 것들이 좀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는 지속될 거고 윤석열 총장은 전략적으로 말을 아끼면서 이것을 지속해서 현상으로 고착화시키려고 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꿀단지인 줄 알았는데 빈단지임을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김주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단순히 저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일종의 이제 관심에다가 이번에 또 그 LH공사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그 전체 그 범정부적인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서 검찰을 배제하니까 또 그걸로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윤석열이 저렇게 겁나는구나, 이렇게. 하여튼 여당이 윤석열 후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좀 이상해지고요. 또 과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고건, 그다음에 반기문, 네. 정운찬 그분들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전부 그냥 그 처음에 지지율이 엄청 높다가 네. 순식간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총리 또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어떤 지위를 맡아서 그 지위에 의한 지명도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판에 곧바로 이제 대선에 나가려고 한 분들이죠. 사실 그분들은 정치력을 거의 검증받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선에 나간다니까 초기에는 뭐 워낙에 이제 그 지명도가 있으니까 좀 높게 평가되다가 순식간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자기 성과가 없기 때문에요. 유엔 총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지만 반기문 총장도 원래 자기 별명이 뭐 기름장어? 네. 쏙쏙 빠져나가는 기름장어만 해서 무슨 성과를 만들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했다는 그런 평을 받았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그런 게 쉽게 평가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윤석열 총장도 그 추미애 장관이 일단 지명도를 높여준 거는 맞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세운 거의 유일한 사람이고 또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정치적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과거의 그런 분들 지지율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맥락이 보고. 다르다. 성격이 좀 다르다. 아, 네. 다르죠. 그리고 저 사람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지율이 지금 좀 지나면 빠질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실체가 있는 지지율이라고 실체가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고건 뭐 반기문 케이스와는 좀 결이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윤여준 전 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에 이제 안철수 현상과 윤석열 현상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도 굉장히 이제 높은 지지율로 갑자기 올라갔지 않습니까? 안철수 당시 교수가.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의 평가는 당시 안철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저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아예 규정하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네. 그 집안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윤 씨 문중에서 네. 윤석열을 안 도우면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집안의 압박이 좀 무서워서 띄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어쨌든 정치인이시니까요. 들고요. 네. 그다음에 윤여준 전 장관께서 뭐 저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제 국가의 원로급이 되셨으면 조용하게 후배들이
잘 또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제 원로로서 제 위치에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만 겁내는 줄 알았는데 윤여준도 겁내는구나. 같은 윤 씨니까. 같은 집안. 그 구체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이제 총장의 시기가 사퇴 시기가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있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어쩌다 보니까 대선을 딱 1년 하고 한 5일 정도 앞둔 시점에 사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에 윤 총장 사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아니 의원님.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그 질문은요. 그냥 후보들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박영선 후보도 나하고 제일 잘 통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철수 대표는 뭐 별 이야기 다 하거든요. 내가 박영선 후보가 그 얘기도 했습니까? 저하고 가장 대화가 잘 되고 가장 편하게 소통하는 사이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는 뭐 옛날에 자기가 비례대표 공천을 주려고 했는데 안 했다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같이 가자 뭐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죠.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제일 웃겨. 간접적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잖아. 근데 아니 그게 다 로보콜을 다 보내고 있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후보가 제일 잘 알아요. 이미 다 만천하에 드러났다. 네, 뼈 아프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네.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소위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이 3자 대결들을 보면 3자 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그래도 좀 앞서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들의 흐름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하고 거기에 이제 부동산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3자 대결에서 약간 정체 내지는 하락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문제와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함께 연루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 총장이 결국은 정치를 할 것이다. 정치인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용됐다라는 표현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쓰던데 앞으로 행보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이란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는 아직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혹은 구체적으로 영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 네. 뭐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죠. 다행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아니 예를 들어 뭐 안 될 것 같은데 또 뭐 그렇다고 또 안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제 그 다음 야권 대선 주자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윤 총장한테는. 예, 지금 뭐 당 소속 그 대선 주자라고 해봐야 유승민, 네. 뭐 원희룡 이분들 1% 2%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들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된 거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끌어들이는 우리 당 안으로. 당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당장은 별로 없다는 분석들이 있던데.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야당이 입당을 하면 그렇죠. 아 봐라 네네. 우리 당장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그러실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보세요. 그때 검찰총장 할 때 저 야당에 들어가려고 다 내통해가지고 수사 절에했지 않습니까? 포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거든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네. 봐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켰지 않냐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하지 나. 그건 뭐 지금 이야기가 괜찮은데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입지 또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뭐 당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야당에 입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면 또 이 당은 정치 세력으로서 엄존하고 그래도 100명이 넘는 네네. 국회의원을 가진 제1야당이기 때문에 대선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 보시면 안철수 대표조차 급하니까 합당하자 그러잖아요. 네네. 원래는 그냥
털도 안 벗기고 그냥 삼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알겠습니다. 때는 네. 이렇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에 전 달려 있을 것이다. 많이 연동될 것이다 보거든요. 상상을 해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된다 이러면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에 낙선한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네, 네. 가능성이 작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저는 적절한 시점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윤석열 총장도 잘 보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연동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확 1위로 가는 바람에 조금 처지는 느낌이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약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이죠. 위원장님이 예상하시기에는 그 여권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혹은 제3의 인물도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희 당은 이 두 분 외에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지금 한 10분 정도 뭐 이상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7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제 뭐 우죽순처럼 막 나오기 시작할 거고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특기들을 살려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네. 모아 내서 총량을 키운 다음에 뭐 3, 4위전, 준결승, 뭐 결승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경쟁들을 통해서 그 총량을 키우고 지켜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우선 뭐 임종석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네. 가장 먼저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김두관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뭐 거의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강원도의 뭐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최문순 지사, 충남의 양성조 지사, 심지어 저는 우리 김부겸 전 장관도 네. 좀 대구 경북에서 좀 확실하게 좀 뛰어봐라라고 제가 권유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이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많은 이름을 나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불러줘야죠. 알겠습니다. 그게 개인적 관계가 아니고요. 네. 친문은 이재명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참고로 저는 저를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이 친문이 아니면 누가 대변인? 저는 기능을 한 것이죠. 대변인 기능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김재현 전 위원님 그리고 박수현 홍보수통위원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 온라인상의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들의 조롱글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LH공사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전에요. 공직자라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 도덕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